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님들이 이제 매일매일 쓰시는 기록 파트 부분을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 4일 동안 어떤 기관에서 우리 요양사님들이 쓰시는 기록지들 잘 확인해 보셨나요? 잘 돼 있으시다면 그동안 기관 운영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겁니다. 또 전산 쓰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일주일 정도 치는 출력을 해서 이제 출력물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확인해 보셨다면 좀 잘 돼 있기를 저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번 주였나요? 아마 그 2021년 다빈도 Q&A가 발표가 됐고 전산 쓰시는 기관들은 반드시 눈이 강조를 합니다. 로그 기록과 수정 날짜들을 다 평가한 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책별로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걸 입력하는 걸 평가관들이 현장 시연을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관에서 각 직책별로 요양구사님들까지 모두들 접속해서 입력을 항상 하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실 경우에는 지금부터 연습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뭐다? 우리 기관에 맞는 그 최적화된 걸 사용하시는 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기관에 맞는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간호사님들이 간호사님들 쓰시는 건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초기 간호 사정이죠. 우리 어르신이 처음 들어오시면 또는 급여 개시 전에 이제 아셔야 되는 뭐 종합적 사정, 급여 계획, 급여 변경, 뭐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뭐냐면 이제 간호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 매일 이제 쓰셔야 되는 기록적들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매일매일 쓰신 기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 또한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앞선 요양보호사님들 매일매일 쓰신 기록과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동안 2년 2개월치 정도를 써 오셨는데 이게 잘 써져 있고 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간호 파트에서 매일매일 쓰시는 부분을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투약관리, 우리 매일매일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오시는 약에 대해서 이제 투약하는 부분을 매일매일 기록하셔야 되고요. 만약 어르신이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응급상황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 병원 치료를 나가실 때는 외부 진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건강관리 기록 차트 기록해주고 계시죠? 우리 급여준 기록제도 뭐 혈압 체온 기록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제 기록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화기능 음식량 대장입니다. 이거는 말이 많습니다. 뭐 기관들마다 어느 기관에서는 이건 영양조리사님이 하셔야 된다. 뭐 간호사님이 하셔야 된다 많은데 저는 이제 평가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식사나 이런 부분을 잘 드셨냐를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르신이 식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에 대한 뭐 건강기능상의 문제로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신 경우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그건 간호사님이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의 소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의 뭐 식단을 변경하는 거 요청도 간호사님이 영양사님이나 조리사님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간호파트에서 간호사님들이 하루에 한 번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욕창 관찰 기록입니다. 우리 욕창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욕창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주셔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유치도뇨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리 기록이나 또 우리 촉탁이라든가 우리 외부 진료에 의해 가지고 유치도뇨관 부분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욕창 발상 관찰일지 이건 뭐냐면 이제 욕창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욕창 고위험자 같은 경우는 욕창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신체 상태를 이제 관찰해 주셔야 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일매일 점검일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간 상태 관찰일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어르신에 대한 주간 의견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뭐 건강 상태나 인지 상태에 큰 문제는 없으셨다. 어르신이 약 잘 드시고 진행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호 파트에서 이제 매일매일 해 주셔야 되는 한 9가지 정도 의 기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응급 상황이나 외래 진료 뭐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진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하셔야 되는 거는 투약과 건강관리, 그 다음에 소화기능, 그 다음에 욕창 이제 관찰, 일지 부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간상태 기록 정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평가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약은 투약 및 약품관리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시고요. 응급상황 기록지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 대응이라는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외래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병원 치료에 대한 자유를, 그거를 보장하는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건강관리 기록지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 30일 급여 제공 계획에, 급여 제공 계획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하는 결과 기록지로 급여 지급 기록지와 같이 더불어서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큰 항목의 세부의 증거, 결과물로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소화기능 대장 같은 경우 우리 식단관리, 식단표 있죠? 그 평가 항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욕창 관찰이나 욕창 발생은 우리 평가 항목에 욕창 예방, 욕창 관리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치도뇨관은 우리 유투뇌관 발생이나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신 거고요. 주관상태 관찰 같은 경우로 우리 급여지급 결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 급여지급 결과평가 항목에 우리 6개월에 한 번 결과 반영하고 1년에 한 번 결과 반영하고 그거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주관상태 관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번에 요양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양이나 간호에 매일매일 쓰시는 기록은 어떤 특정 큰 평가 제목으로 나와 있는 항목은 많지는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큰 항목의 세부 증거,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서류를 평가 때 정확히 보여주셔야 되는 연습도 진행을 해주셔야 돼서 예를 들어 평가관이 욕창 예방에서 고위험자를 위해서 욕창 발생을 어떻게 기관에 확인하고 계시냐. 그럼 그거에 관계된 서류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욕창 관찰 기록 대장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연습을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설명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 편하시게끔 저희 실버노트 간호 파트의 서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소식 마음대로 캡처해가지고 만드시면 안 돼요. 똑같이 아셨죠? 제가 열심히 만든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빈 서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처음에 투약 기록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저걸 먼저 좀 볼게요.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어디 보자. 우리 간호 파트에 요양 파트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간호처치 우리 급여제공 기록지에 간호 및 처치 부분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간호사님이 기록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급여제공 기록지는 무조건 요양보사님이 기록하시는 거였지만 이제 바뀌었죠. 이 급여제공 기록지가 나오고 바뀐 지가 한 2년 좀 안 됐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19년 말이었나요? 그때 아마 변경이 됐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압체온 건강관리 기록부가 일로 왔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를 기록하시면 별도의 건강관리 기록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기관에서 자꾸 중복되게 기록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세요. 똑같은 내용을 굳이 그죠? 두 번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급여제공 기록지 하고 계시다면 다른 건강관리 분야에 있는 혈압체온 뭐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급여제공 기록지는 통합관리 기록지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청구의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신 것처럼 혈압 체온을 기록을 했느냐입니다. 그죠?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욕창 관리. 우리 어르신에게 욕창이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대해서 발생 유무를 욕창을 하루에 한 번씩 발생했느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셨다면 어떻게 돼요? 상세 기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상세 기록으로. 자, 욕창 관리. 욕창을 하루에 한 번씩 발생했느냐. 상세 기록으로 이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여기 보고 계시는 자, 어딨냐. 여기 보시네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좀 큰 서식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하루에 한 번씩 욕창이 부위별로 보이시죠? 부위별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세요. 이렇게 만약에 욕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욕창이 발생을 안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양호로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평가 한 장짜리 서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마 제가 제공한 빈 서식에는 한 장짜리로 돼 있으세요. 한 달치가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편하게 기록했기 저희 실버노트에는
이제 한 장 쪽에 일주일치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또 아이고, 자 여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요. 자 진행이, 자 여기에서 또 급여진 기록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약관리 보이시죠? 그렇죠. 항상 누님 말씀드려요. 급여지급 기획 전에 투약관리, 이 어르신이 만약에 처방전을 받으시고 약을 투약하고 계시다면 투약관리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은 별도로 드시는 약이 없다면 여기에는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약을 드시는 경우면 체크하시는 거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분이 투약을 했다가 투약을 체크를 하셨다면, 그죠? 그러면 이분에 대한 투약관리 상세 기록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상세 기록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투약 기록지입니다. 이제 투약 기록지는 전산하신 기관들 또 자체하시는 기관들 서로 다르세요. 누님 말씀이 항상 매뉴얼만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서식은 틀린 게 아니세요. 저희 서식은 말씀드리면 이제 투약하는 시간, 절대 시간은 고정돼. 예전에는 우리 서식 출력하실 때 여기다가 아침, 그죠? 여기다가 점심 뭐 이렇게 해놓으셨죠? 저녁, 그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는 여기다 아예 시간을 고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8시 10분, 그죠? 여기다 아예 이렇게 시간을 고정을 해서 이제 하기 편하시게,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세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정확한 이 시간에 360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드리지만 아침 식사를 8시 하셨다면 약을 8시 10분에 드릴 수도 있고 8시 15분에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상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시간 고정하는 것도 안 되세요. 즉 이렇게 시간이 비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찍다 보니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네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8시 13분에 약을 드렸고, 그죠? 네, 근데 점심에는 뭐 05분에 드렸고, 자, 이렇게 어제는 아침에 8시 13분에 드렸고, 그 다음날은 8시 10분에 드렸고, 그죠? 그 다음날은 뭐 8시 15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은 달라주는 게 실제 우리가 투약을 한 것처럼 이제 평가관들한테 기록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냐면, 소방방이라는 한 침실 안에 3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모두 8시, 물론 평가에서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어르신은 8시, 옆에 분은 8시 1분, 옆에 분은 8시 2분, 왜냐면 투약을 할 때 이야기 못하라는 말씀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마다 투약 시간은 일정 부분 1분이라도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투약을 할 때는 항상 이 투약 성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구분에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구분 표시했던 게 뭐냐면, 위로 올라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약을 여기 보시 첨부일로 해가지고 약품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구분 보이시죠? A락은 약은 뭐냐면 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이제 진통제다. 그죠? 진통제인 거,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약명은 뭐 타이레놀, 그죠? 타이레놀 해가지고 뭐 진통제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약 횟수는 1일, 뭐 3회, 투약 방법은 경구 투약이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 처방전이나 우리 약 봉투 안에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감기약을 처방받으셨어요. 그죠? 감기약을 예를 들어 감기약을 처방받았지만, 그죠? 감기약 안에는, 그죠? 감기약 소화제의 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열제도 있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진통제의 약품명도 있는 겁니다. 그 소화제로 약은 뭐 A라는 약이 들어간 거고, 해열제는 B라는 약이 들어간 거고, 진통제에는 이제 C라는 약이 있다라고. 우리 처방전에 보시면 감기약 주세요라고 해서 감기약에 대한 처방 약품 봉투를 보시면 약품명이 있고, 약품명 옆에 이 약품명에는 이 약품명은 무슨 성분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다 체크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자, 우리가 약도 보시면 감기약을 받았지만 감기약 안에 아침, 점심, 저녁에 들어오는 약품 성분이 달라요. 그죠? 저녁에 드시는 약에 알약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1일 3회가 아니라는 거고, 처방전에 있는 거 그대로, 그죠? 처방전에 있는 거 그대로, 뭐 점심 2분 같은 경우는 1일 2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약이 무조건 1일 3회는 아니잖아요. 약은 경구투약으로 이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A라는 타이레놀과 B라는 소화제, 그 다음에 C라는 해열제, 즉 A부터 D까지의 약을 모두 드렸다면, 그죠? 그러면 투약 기록에 오셔가지고 구분은 여기에 A, B, C, D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8시 13분에 여기 보신 것처럼 8시 13분에 이 어르신에게 나는 여기에 월간 표시된 A, B, C, D 이 4개 A, B, C, D가 뭐냐? 타이레놀과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를 경구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드렸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투약자에다가는 이제 실제 투약을 한 간호사님의 작성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이제 투약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으셨죠? 이 투약 기록지는 우리 가끔 질문 들어오시는 게 일반 의약품도 여기다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있는데 평가 매뉴얼상 일반 우리 상비약 있죠? 우리 기관에 3개월에 한 번씩 약품 점검하시는 뭐 소화제가 됐든 이런 처방 아닌 것들은 여기에 굳이는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는 소위 말해 우리 어르신이 처방을 받아 오셔가지고 약을 투여하는 것만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하나 기록하는 거 설명드렸네요. 투약 부분, 2개 드렸나요? 건강관리와 투약. 이금 아까 우리 급여증 기록지에서 우리가 건강관리기록부에서 혈압 맥박 체크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별도로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저희 실버노트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뺐습니다. 왜냐면 굳이 2가지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고요.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많이 적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기록지마다 서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록이다 싶으시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무자들도 기록할 때 부담이 더 적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이게 아니네요. 또 아침에 찍다 보니까 자, 우리 급여지급 기록지 좀 볼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급여지급 기록지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간 상태 기록지는 별도 서식에 적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급여지급 기록지 이 특이사항에 매일같이 적어주셔도 평가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기 하시면 간호처치 부분에서 특이사항에 매일같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적으실 때 제발 제가 영파트에서 말씀드려서 비워놓으신 거는 기록을 안 한 거예요. 특이사항 예를 들어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했다면 저기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비워져 있는 거는 것보다는 없다라는 걸로 기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이 설명드리는 거는 평가 바이블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부에 몇 번의 평가 바이블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별도 기록지 부분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가 제가 평가 바이블 말고 별도 이렇게 저희 실버노트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평가 바이블에 있는 번호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인 거예요. 기록지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로 끊어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간호 파트 이제 기록하셔야 될 것 중에서 투약과 우리 건강관리 기록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 기록부는 이제 급여지급 기록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약 우리가 하고 있다면 중복돼서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지급 기록지 부분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기록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2번째 우리 급여지급 기록지 간호처치 부분에 투약 관리에 체크를 해주셨다면 별도 투약 기록지가 들어와야 된다. 투약 기록지 하실 때는 반드시 투약 횟수, 투약 방법, 그 다음에 약품명, 그 다음에 시간을 절대 고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이제 투약 기록지로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만 꼭 기록을 잘 앞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간호 파트는 지금 금요일이나 목요일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주말 내내 하셔가지고 간호 파트 부분도 매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평가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또 다빈도 코로나 관계된 이제 그 평가 지침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상을 아마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요. 아직 안 올렸나요? 이 영상 올리는 건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만약에 평가를 지금 준비한다면 저는 제 모든 열정을 간호 요양 파트 기록지에 지금 쏟아 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오래 걸려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모든 거를 간호 요양 쪽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 복지사님들은 제가 2주 동안 했던 운영 규정부터 직원 건강관리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결코 평가 준비가 느리는 건 아니세요. 제가 다 시간을 봐가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그 기록지가 끝나면 그 다음 오래 걸리는 이제 통합적 사정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걸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서도 중요한데 응용표는 말 그대로 평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릴 거고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